코너는 걱정해야 될 대상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계속 바뀌어왔는데, 네. 나라 걱정 전에 본인 걱정해야 할 타임이었다가 이제 당적 걱정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당을 했으니까요. 예, 새로운 당을 걱정해야 될 찬스죠. 왜? 당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딱 나가면은 확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죠? 아직 안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여쭤볼 거고. 네. 왜냐면은 그거는 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폭탄부터 하시게요? 아, 이거 폭탄 무지 좋아하시네요. 네, 수류탄 던지고 가셔야죠. 자. 참,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아, 굉장히 고생길이 훤한 일이에요. 예. 이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지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인지. 네. 정당의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최고위원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제대로 못해가지고 새누리당 때 한 게 제대로 잘 못했는지 이번에 재수하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되셨고 그래서 이제 중량감이 달라지셨다. 최고위원. 네. 자,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신 이현 의원님이 나와서 처음으로 보낼 분은 같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오세훈 전 의원이죠. 네. 네, 최고위원이고 현재. 네. 바른정당에. 네. 이분이 최고위원 된 다음 날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가지고 반기문 전 총장이 전권을 주겠다 같이 하자고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전날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축하도 받았고 다 수락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 시차가요. 네. 내정이 된 거는 그 전날이고요. 네. 확정이 된 거는 반기문 총장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하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 순서가 그래요? 네, 순서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몰랐던 사실인데. 네, 창당대회는 화요일 날 했습니다. 네. 근데 월요일 날 일단 이제 창당대회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네. 선출할 때 이제 안을 올릴 사람을 정하는 것뿐이에요. 월요일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 전권을 주는 선대위원장 제의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났으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났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화요일 날 오후 늦게 이제 최고위원으로 창당대에서 선출이 된 겁니다. 아, 순서가 그렇군요. 거꾸로 된 거예요. 내정되고 예. 제안받고 확정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확정되고 나서 본인이 또 수락연설까지 했어요. 내가 최고위원으로 잘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멍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네. 만약에 그런 예를 들면 내정이 된 당대에서 수락을 받았다. 제안을 받았다. 일단 그러면 나는 여기 확정이 아니니까. 확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거의 99.9% 확정이거든요. 네. 본인이 고사하지만 않으면. 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내정이 된 상태니까 안 된다라든지. 그게 이제 공식적은 아니니까.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만약에 갈 마음이 있으면 수락을 하지 말든지. 근데 거기 선대위원장 자리를 만약에 받아서 가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나서 최고위원직을 수락연설까지 했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 시장통에 골목에서 하는 구멍가게도 상도인은 지키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권까지 생각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권도 또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이고요. 자, 저희 그럼 기사 제목은 오세훈 최고위원 구멍가게 주인이냐 이겁니까? 기사 제목은 제가 다는 건 아닌데 네. 아주 정말 좋아요.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당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는 이미 보도됐어요.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 뉴스가 오보이기를 너무 바랍니다. 오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깨끗한 정치의 표상인 것처럼 여태까지 이미지를 만들어 오셨거든요. 네. 깨끗한 정치라는 거는 원칙에 따라 하는 거고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룰을 지키는 게 깨끗한 정치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수락연설까지 했는데 수락연설은 했지만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락을 했고 어제 이미 확정해서 방망이를 땅땅땅 쳤어요. 제 말은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최고위원을 수락했다면 여기 남거나 바른정당에. 네. 아니면 반기문 전 총장한테 긍정적으로 고려해봤지만 안 되겠습니다라고 통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둘 중에?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은 후자일 가능성이 만약에 이제 그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평소에 여태까지 해오신 걸로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죠. 여기서 후자라는 건
최고위원을 수락해놓고 반기문 전 총장한테 간다는 얘기입니까? 양쪽을 다 동시에 하려는. 다 동시에. 네, 최고위원직도 사퇴하지 않으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사퇴 때 못 보셨어요? 룰이든 원칙이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걸. 아니 바른 정당의 입장에서 어쨌든 당 바깥에 있는 분인데 반기문 전 총장을 영입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선대위원장이 되는 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의 돌격대를 한다는 건데. 최고 책임자인데. 그것도 정권을 가진 선대위원장을 뭐 제안을 받았다고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태는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정치권이 무도한 곳이지만 그건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겠죠. 당에서도. 당에 그거는 아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본인은 그러고 싶겠지만 당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나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한쪽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 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마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납이 되어서도 안 되죠. 용납하면 바른정당이 너무 우스운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과 결합을 한다면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에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 이명박 대통령 계열들이 거의 뭐 포진을 다 하고 있고 거의 그냥 이명박 캠프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사람들 말고는 이제 외교관 대여섯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그중에서 또 한 분은 또 지금 특검 관련해서 수사받으러 다니시느라고 거의 캠프 일을 못 보시고 그러니까 뭐 한 4-5명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수십 명 중에서 4-5명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이명박 사람들인데 그러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리는 MB 계열들 다 방 빼라. 이래가지고 외교관 계열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내분이 있다. 이런 뭐 여의도 괴담들이 돌고 있죠. 저는 알력이 아니라 대판 싸웠다. 이렇게.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MB 계열로 아주 유명하신 뭐 K 뭐 인사가 이제 그럼 떠나겠다 이러면서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전부 문자를 다 돌리는데 그 문자 내용이 이렇게 MB 계열 방 빼란다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에 합류하는 것은 MB계의 그림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적어도 오세훈 전 시장이 외교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오세훈 최고위원이 양쪽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해야 한다. 바라기는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무도한 사람, 그 정치 도의를 어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번에 이미지 구기지 말고 원칙대로 당의 최고위원을 하시면서 그냥 반기문 총장의 영입이나 이런 거에 물밑에서 좀 힘써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제일 좋죠.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관둬야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관둬야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둘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희가 다시 연결할게요. 당장 꺼져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 바른정당이 최근에 발끈한 것이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장제원 대변인이 이게 무슨 소리냐며 전화했잖아요. 네, 꾸짖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어투나 목소리나 이런 게 격앙돼 있었고 굉장히 강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같은 편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요지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바른정당이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요지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황 대행이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대통령 후보라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보고 그다음에 정당의 대변인 보고
너 왜 나를 비판하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전례가 없죠. 아니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후보로 나왔으면 더더군다나 유권자 한 사람의 비판도 소중하게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며 거기다가 또 정당의 대변인인 사람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너 왜 나를 비판하니라고 꾸짖고 혼내고 어머나 기가 막혀요. 그분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그분은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위장 이혼이라 하더라도 기가 막힌 게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건. 본인은 지금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이 유고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를 잠깐 대행하는 임시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법부의 국회의원이에요. 어디다 대고 야단을 치세요? 그것도 대행인데 현재. 대행이 아니라도 그렇죠. 총리여도 안 되는 것이고 대행이어도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인데 어디다 대고 진짜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계시는 분이. 제목 좋은데요. 황교안 대행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지적질. 보면은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이번 정부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개념은 없고 우리 같은 편인데 왜 그래. 정도를 넘어서서 아니 같은 편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감히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기가 막혀요. 분명히 헌법에는 대통령이 유고가 생겨서 그 자리를 임시로 봐주는 대행의 역할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자기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내팽개치고 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나와서 국정을 중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이상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율 4% 갖고 대통령이 돼요? 하지만 유승민 아니 4% 아니라 40%가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개인의 자리를 챙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내팽개치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뭐 저는 동의하는데 동의하지만 본인이 예상치 못하게 지지율이 예상치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황교안 대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4%들이죠. 그렇죠. 거기에 갈 곳이 없는 마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후보를 그냥 박근혜 아바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시즌2를 열어줄 걸로 기대되는 황교안한테 그냥 고스란히 가는 그 지지율이죠. 황교안 박근혜 아바타 제목 2번째 나왔고요. 그런데 실제로 출마를 할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 여권에서? 아니 할 거라고 지금 거의 행보가 대권 후보 행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게 연초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2017년 한 해의 국정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거의 99%의 확률로 본인은 2, 3개월밖에 대행을 안 하실 분인데 맞아요. 2, 3개월 대행하실 분이 무슨 1년 국정계획을 밝힙니까? 뭐 지자체도 개편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국정을 쭉 이어나간다는 확신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대통령처럼 봐주길 원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청년과의 대화도 뭐 한다는 둥 그러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행보지. 그리고 대선 후보 행보지. 어떻게 이게 대행의 행보입니까? 저도 그거는 100% 동의하는데 그래서 그 행보를 보면 이건 출마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 지지율이 사람 여러 명 망쳐놓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유승민 의원이나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면 남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아니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요. 정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황교안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걱정하지 그렇겠죠. 마세요.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거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몰려 있어서 그런 거고 여기는 지금 여러 명한테 나눠져 있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도 여러 명이 있는데 나눠줬는데도 많은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아니. 그럼요.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분들. 그쪽이요. 그분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층이 10% 정도는 되고 이것은 이제 이 정도 전국에서도 그 정도라는 건 이후 열을 막느라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딱 4%예요. 4%, 5%. 그분들의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는 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표가 간 거죠. 황교안이라서가 아니라. 네네. 그럼 명백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정당의 후보로 만약에 되면
황교안 전 총리가 10%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후보가 되면이라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자꾸 가정해서 그분을 마음을 부풀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네. 본인 스스로 부풀리고 있는 근데 거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상 상태로 땅에 착근할 수 있도록 붕 떠 있지 않게 도와드리죠.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아무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율이 사람 여론 망친다고 전혀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이게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하면 원래 정치권이라는 게 내가 이런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 우리 정치하다 보면요. 네. 수백 명 수천 명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5% 4% 갖고 절대로 당선이 안 됩니다. 근데 4% 5% 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다가 결국은 뭐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들 예를 들어 4% 혹은 그 이하에 시작했다가 수직 상승해서 당선돼 버리는 그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네. 그런 많은 분들에게 꿈을 주는 이제 설레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요. 1%였다가 당선돼 버리는. 네. 이제 굉장히 특별한 사례인데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벌써 연초에 그랬는데 선거가 연말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선거가 한 3개월? 그렇죠. 4개월? 예. 네. 길어봐야. 예. 네.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네. 어쨌든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는 500원 골프 걸었거든요. 칠 때 어쩌다 샷 하나 좋은 거 나오면 내가 타이거 우즈인지 아는 그런 분들이죠. 제목 3번째 나옵니다. 황교안 자기가 타이거 우즈인 줄 알아. 저는 출마한 달에 500원 걸었거든요. 500원이요? 네. 전 재산을 거세요. 아니, 500원이 전 재산이세요? 그 정도 가치는 없고요. 저는 500원 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면 500원 정도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5,000원 걸게요. 출마한 달에. 자, 또 한 분이 이제, 이건 초미의 관심사인데,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들어올 것만 같았잖아요. 네. 거의 그러나 보다 싶었는데 이분이 방향을 확 틀었어요. 네. 어떻게 하실 예정이라고 바른정당 내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바른정당 내에는 지금 다들 생각이 갖가지라 네. 그걸 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저와 이제 몇 분 가까운 사람들의 예측은 네. 당을 업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서 밖에서 당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네. 근데 지금 이제 10명 정도 되시잖아요. 네. 1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정이 지나버리면 벌써 2월 아닙니까? 네. 당 만드는 건 제가 보기에 99.9% 불가능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저도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이라 그러면 그냥 밖에서 일종의 그냥 의원들이 몇 명 모여 있는 조그만 회의체 비슷한 거. 무슨 연대체 같은 거죠. 정당은 아니고. 그런 걸로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연대하고 싶어하는 본인이 지금 빅텐트라 그러시는데 스몰 텐트를 아직 못 치시는 거잖아요. 텐트가 아예 쳐지지 않고 제가 있어요. 보기에는 빅텐트 가기 전에 스몰 텐트부터 쳐야 되는데 그 스몰 텐트인 창당이 불가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다가 결국에 이제 다른 스몰 텐트들로부터 단일화하자, 연대하자. 이런 이제 오버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성사 가능성은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도 대선 후보군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정당은 그 사이에 아마 후보를 선출하겠죠. 네. 뭐 저희는 일단 지금 유승민, 남경필 대선 일정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오늘 남경필 직사가 출마 선언하고 내일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스케줄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정해질 거란 말이죠. 바른정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 그다음에 그 외에 손학규 후보 또 몇 분이 더 계시잖아요. 김종인 의원도 이제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설도 있고. 본인이 직접 출마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또 출마 선언하신 정운찬 전 총리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기려면 묶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이거죠. 다 내 밑으로 와라.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냥 어떤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방식으로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지지율로 보면은 다른 분들을 반 총장 측에서는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막판에 돼야 단일화가 됩니다. 선거를 뭐 한 3, 4주 남겨놓은 상태에서
3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막판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은 지금 뭐 요동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반 총장님은 지금 날마다 지지율이 달라지시잖아요. 그러니 3개월쯤 후에 지지율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도 본인이 일단 그렇게 그 티끌 모아 티끌 상태에서 티끌 모아 중산 정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마 바른정당과 단일화를 요구하기 십상일 것 같은데 단일화 혹은 연대.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됐든 남경필 지사가 됐든 두 분 중 한 분이 되면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정당에서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도저히 이렇게 대여섯 명으로 쪼개져 가지고는 뭐 정권 창출이 무망하다 이렇게 되면 막판에는 결국 사람들이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단일화 방식은 뭡니까? 누구 한 사람이 포기하는 방식이 되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포기하는 방식인데 그건 포기하는 사람을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거는 객관적인 룰을 만들어야죠. 근데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니 그 룰을 만들고 나면 그 룰에 의해서는 결정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를 뭐 어떤 방식으로 섞든 하겠죠. 단일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야권에서 많이 경험해 본 거거든요, 그거. 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전 대표와 또 한 번 안철수 전 대표는 야권으로 봐야 되는 분인지 여권으로 봐야 되는 여권이라기보다는 보수로 봐야 될 분이 진보로 봐야 될 분인지 그분은 정말 아리까리예요. 그게 근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장점이죠. 이분과 함께하면 이것이 정권 교체가 아닌가 정권 교체인가 약간 애매모호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을 거라고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또 이제 진보표를 나누는 효과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후보를 그분까지 포함해서 단일화가 안 돼도 뭐 본선에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죠. 그러면은 안철수 제외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제외 단일화가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 후보 하나, 국민의당 쪽에 후보 하나, 그리고 소위 제3지대 후보 하나. 반기문이 될지 유승민 혹은 남경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운데에 한 분, 한 3자 구도 정도가 유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은. 3자 구도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인데 정권을 지켜내겠다는 열망 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압력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포기해라. 거의 뭐 이제 유권자들이 사생결단으로 요구를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기문과 유승민 혹은 반기문과 남경필가 나왔다. 둘 중 하나 포기해라라고 하는 압력이 강할 것이다. 굉장히 유권자들의 압력이 셀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 누가 과연 더 조직력과 지지세가 있느냐 가지고 이제 결판이 나서 그때는 유승민 의원이 최종적으로는 가운데 지대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정당의 후보로 성출이 되고 나면 벌써 거기서 5, 6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우리가 8, 9% 되니까 8, 9% 벌써 오르죠. 거기에다가 이제 정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또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 중반대에서 자꾸 내려오고 계시는 분하고 크로스오버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죠. 10% 중반대에서 자꾸 내려오는 분은 반기문 전 총장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보세요. 계속. 언론에 나잖아요. 10% 중반대에서 계속 내려오지는 않고 거기 머물고 계시는 하죠. 지난주 주말에 좀 내려와서 그죠. 10%대로.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바른정당 내의 후보군들의 생각인 거군요. 시간이 아직 뭐 두세 달 남았기 때문에 그 반 총장이 결국은 여하간의 방식으로든 바른정당과 함께 그림을 그리긴 그릴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저희도 반 총장과 함께 연대가 되든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 들어오시든 같이 가는 게 좋다고 보죠. 그래야 이제 컨벤션 효과가 커지죠. 관심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한 진영에서 후보가 나뉘는 것보다는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오세훈 최고위원은 글로 가서 일을 하든 일로 와서 일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거는 일종의 기본 상식입니다. 상도에 어긋난다. 일종의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법에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인간 사회의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기본 상식이에요. 오세훈 최고위원 인간 사회 기본 상식을 어기고 있다. 라고 하신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러갔다가 3부에서 8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혀요. 그분은 어디서 많이 보신 본 분 같아요. 그분은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위장 이혼이라 하더라도 기가 막힌 게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건. 본인은 지금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이 유고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를 잠깐 대행하는 임시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법부의 국회의원이에요. 어디다 대고 야단을 치세요? 그것도 대행인데 현재. 대행이 아니라도 그렇죠. 총리여도 안 되는 것이고 대행이어도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인데 어디다 대고 진짜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계시는 분이. 제목 좋은데요. 황교안 대행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지적질. 보면은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이번 정부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개념은 없고 우리 같은 편인데 왜 그래. 정도를 넘어서서 아니 같은 편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감히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기가 막혀요. 분명히 헌법에는 대통령이 유고가 생겨서 그 자리를 임시로 봐주는 대행의 역할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자기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내팽개치고 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나와서 국정을 중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이상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율 4% 갖고 대통령이 돼요? 하지만 유승민 아니 4% 아니라 40%가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개인의 자리를 챙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내팽개치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뭐 저는 동의하는데 동의하지만 본인이 지지율 예상치 못하게 지지율이 예상치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황교안 대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4%들이죠. 그렇죠. 거기에 갈 곳이 없는 마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후보를 그냥 박근혜 아바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시즌2를 열어줄 걸로 기대되는 황교안한테 그냥 고스란히 가는 그 지지율이죠. 황교안 박근혜 아바타 제목 두 번째 나왔고요. 그런데 실제로 출마를 할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 여권에서? 아니 할 거라고 지금 거의 행보가 대권 후보 행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게 연초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2017년 한 해의 국정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거의 99%의 확률로 본인은 2, 3개월밖에 대행을 안 하실 분인데 맞아요. 2, 3개월 대행하실 분이 무슨 1년 국정계획을 밝힙니까? 뭐 지자체도 개편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국정을 쭉 이어나간다는 확신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대통령처럼 봐주길 원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청년과의 대화도 뭐 한다는 둥 그러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행보지. 그리고 대선 후보 행보지. 어떻게 이게 대행의 행보입니까? 저도 그거는 100% 동의하는데 그래서 그 행보를 보면 이건 출마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 지지율이 사람 여러 명 망쳐놓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유승민 의원이나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면 근데 거기 선대위원장 자리를 만약에 받아서 가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나서 최고위원직을 수락연설까지 했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 시장통에 골목에서 하는 구멍가게도 상도인은 지키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권까지 생각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권도 또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이고요. 자, 저희 그럼 기사 제목은 오세훈 최고위원 구멍가게 주인이냐 이겁니까? 기사 제목은 제가 다는 건 아닌데 아주 정말 좋아요.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당 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는 이미 보도됐어요.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 뉴스가 오보이기를 너무 바랍니다. 오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깨끗한 정치의 표상인 것처럼 여태까지 이미지를 만들어 오셨거든요. 깨끗한 정치라는 거는 원칙에 따라 하는 거고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룰을 지키는 게 깨끗한 정치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수락연설까지 했는데 수락연설은 했지만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락을 했고 어제 이미 확정해서 방망이를 땅땅땅 쳤어요. 제 말은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최고위원을 수락했다면 여기 남거나 바른정당에. 네. 아니면 반기문 전 주석한테 긍정적으로 고려해봤지만 안 되겠습니다라고 통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둘 중에?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은 후자일 가능성이 만약에 이제 그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평소에 여태까지 해오신 걸로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죠. 여기서 후자라는 건 최고위원으로 수락해놓고 반기문 전 총장한테 간다는 얘기입니까? 양쪽을 다 동시에 하려는. 아, 다 동시에. 네, 최고위원직도 사퇴하지 않으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사퇴 때 못 보셨어요? 룰이든 원칙이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걸. 아니 정당의 바른 정당의 입장에서 어쨌든 당 바깥에 있는 분인데 반기문 전 총장을 영입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선대위원장이 되는 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아,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의 돌격대를 한다는 건데. 최고 책임자인데. 그거는 그것도 정권을 가진 선대위원장을 뭐 제안을 받았다고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태는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정치권이 무도한 곳이지만 그건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겠죠. 당에서도. 당에 그거는 아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본인은 그러고 싶겠지만 당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나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한쪽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 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마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납이 되어서도 안 되죠. 용납하면 바른정당이 너무 우스운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과 결합을 한다면 이거는 그 이명박 이 코너는 걱정해야 될 대상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계속 바뀌어왔는데 네 나라 걱정 전에 본인 걱정해야 할 타임이었다가 이제 당적 걱정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당을 했으니까요. 예, 새로운 당을 걱정해야 될 찬스죠. 왜? 당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딱 나가면은 확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죠? 아직 안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여쭤볼 거고. 네. 왜냐면은 그거는 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폭탄부터 하시게요? 아, 이거 폭탄 무지 좋아하시네요. 네, 수리탄 던지고 가셔야죠. 자. 참,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고생길이 훤한 일이에요. 예.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지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인지. 네. 정당의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최고위원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제대로 못해가지고 새누리당 때 한 게 제대로 잘 못했는지 이번에 재수하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되셨고 그래서 이제 중량감이 달라지셨다. 최고위원. 네. 자,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신 이현 의원님이 나와서 처음으로 보낼 분은 같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오세훈 전 의원이죠. 네. 네, 최고위원이고 현재. 네. 바른정당에. 네. 근데 이분이 최고위원 된 다음 날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가지고 반기문 전 총장이 전권을 주겠다. 같이 하자고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전날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축하도 받았고 다 수락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 시차가요. 네. 내정이 된 거는 그 전날이고요. 네. 확정이 된 거는 반기문 총장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하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 순서가 그래요? 네, 순서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몰랐던 사실인데. 네, 네. 창당대회는 화요일 날 했습니다. 네. 근데 월요일 날 일단 이제 창당대회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네. 선출할 때 이제 안을 올릴 사람을 정하는 것뿐이에요. 월요일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 전권을 주는 선대위원장 제의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났으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났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화요일 날 오후 늦게 이제 최고위원으로 창당대에서 선출이 된 겁니다. 아, 순서가 그렇군요. 거꾸로 된 거예요. 내정되고 예. 제안받고 확정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확정되고 나서 본인이 또 수락연설까지 했어요. 내가 최고위원으로 잘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멍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만약에 그런 뭐 예를 들면 내정이 된 당대에서 수락을 받았다, 제안을 받았다. 일단 그러면 나는 여기 확정이 이제 아니니까. 확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거의 99.9% 확정이거든요. 본인이 고사하지만 않으면.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내정이 된 상태니까 안 된다라든지. 그게 이제 공식적은 아니니까.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만약에 갈 마음이 있으면 수락을 하지 말든지. 남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아니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요. 정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황교안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걱정하지 그렇겠죠. 마세요. 네.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거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몰려 있어서 그런 거고 여기는 지금 여러 명한테 나눠져 있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도 여러 명이 있는데 나눠줬는데도 많은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아니. 그럼요.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래요. 그분들. 그쪽이요. 그분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층이 10% 정도는 되고 이것은 이제 그 정도 이 정도 전국에서도 그 정도라는 건 이후 열을 막느라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딱 4%예요. 4% 5%. 그분들의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는 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표가 간 거죠. 황교안이라서가 아니라. 네네. 그럼 명백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정당의 후보로 만약에 되면 황교안 전 총리가 10%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후보가 되면이라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자꾸 가정해서 그분을 마음을 부풀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네. 본인 스스로 부풀리고 있는 근데 같은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상 상태로 땅에 착근할 수 있도록 붕 떠 있지 않게 도와드리죠.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아무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율이 사람 여러 망친다고 전혀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이게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하면 원래 정치권이라는 게 내가 이런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 우리 정치하다 보면요. 수백 명 수천 명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5% 4% 갖고 절대로 당선이 안 됩니다. 근데 이 4% 5% 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다가 결국은 뭐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들 예를 들어 4% 혹은 그 이하에 시작했다가 수직 상승해서 당선돼 버리는 그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런 많은 분들에게 꿈을 주는 이제 설레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요. 1%였다가 당선돼 버리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사례인데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벌써 연초에 그랬는데 선거가 연말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선거가 한 3개월? 그렇죠. 4개월? 길어봐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어쨌든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저는 500원 골프 칠 걸었거든요. 때 어쩌다 샷 하나 좋은 거 나오면 내가 타이거 우즈인지 아는 그런 분들이죠. 제목 세 번째 나옵니다. 황교안 자기가 타이거 우즈인 줄 알아. 저는 출마한 달에 500원 걸었거든요. 500원이요? 네. 전 재산을 거세요. 500원이 전 재산이세요? 그 정도 가치는 없고요. 저는 500원 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면 500원 정도 겁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5,000원 걸게요. 출마한 달에. 자, 또 한 분이 이제 이건 초미의 관심사인데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들어올 것만 같았잖아요. 네. 전 대통령의 뜻에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 이명박 대통령 계열들이 거의 뭐 포진을 다 하고 있고 거의 그냥 이명박 캠프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사람들 말고는 이제 외교관 대여섯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그중에서 또 한 분은 또 지금 특검 관련해서 수사받으러 다니시느라고 거의 캠프 일을 못 보시고 그러니까 뭐 한 4-5명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수십 명 중에서 4-5명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이명박 사람들인데 그러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리는 MB 계열들 다 방 빼라. 이래가지고 외교관 계열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내분이 있다. 이런 뭐 여의도 괴담들이 돌고 있죠. 저는 알력이 아니라 대판 싸웠다. 이렇게.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MB 계열로 아주 유명하신 뭐 K 뭐 인사가 이제 그럼 떠나겠다 이러면서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전부 문자를 다 돌리는데 그 문자 내용이 이렇게 MB 계열 방 빼란다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에 합류하는 것은 MB계의 그림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적어도 오세훈 전 시장이 외교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오세훈 최고위원이 양쪽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해야 한다. 바라기는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무도한 사람, 그 정치 도의를 어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번에 이미지 구기지 말고 원칙대로 당의 최고위원을 하시면서 그냥 반기문 총장의 영입이나 이런 거에 물밑에서 좀 힘써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제일 좋죠.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관둬야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관둬야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둘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희가 다시 연결할게요. 네. 당장 꺼져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 바른정당이 최근에 발끈한 것이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장제원 대변인이 이게 무슨 소리냐며 전화했잖아요. 네, 꾸짖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어투나 목소리나 이런 게 격앙돼 있었고 굉장히 강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같은 편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요지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바른정당이 이렇게 해도 되냐? 네. 이런 요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황 대행이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네. 대통령 후보라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보고 그다음에 정당의 대변인 보고 너 왜 나를 비판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전례가 없죠. 아니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네. 후보로 나왔으면 더더군다나 유권자 한 사람의 비판도 소중하게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며 거기다가 또 정당의 대변인인 사람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너 왜 나를 비판하니라고 꾸짖고 혼내고 어머나 기가